두 벡터 간의 스칼라 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벡터 곱을 했습니다. P, Q 이렇게 있고 사이 각이 세타일 때 P 곱하기 Q 이것의 결과가 이제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벡터 곱이라고 합니다. 즉 벡터 곱은 결과가 벡터라는 거죠. 자, 그럼 스칼라 곱이라고 하면 당연히 결과가 스칼라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P, Q 두 개의 벡터가 세타의 간격을 하고 있을 때 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P 닷 이게 점을 찍습니다. 곱하기 대신에 Q 한 것이 이제 이 결과가 스칼라가 나오는데요. 그 값은 P, Q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세타는 낀 각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스칼라 값이니까 벡터 기호를 표시하지 않죠. 자, 이것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PQ를 서로 바꾸어도 값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하고 또 분배 법칙이 성립이 하고요. 그리고 결합 법칙은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P를 Q 곱해주면 이미 결과가 스칼라가 나오는데 스칼라하고 또 벡터를 이렇게 곱한다는 것은 닷 프로덕트가 이걸 우리가 닷 프로덕트 닷이라고 해서 닷 프로덕트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닷 프로덕트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합 법칙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위 벡터 IJK 간의 스칼라 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JK는 전부 크기가 1짜리죠. 그리고 두 개의 벡터 간의 세타가 이제 그 PQ가 있으면 PQ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사이에 낀 각이 0도면 세타가 0이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 1이죠. 세타가 90도면 이것은 0이 됩니다. 따라서 I 같은 벡터를 하면 사이 낀 각은 0도니까요. 그 코사인 세타가 1이 돼서 1 그러니까 I 크기의 코사인 0도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1이고 이거 1이라서 1이 나오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그럼 IJ를 곱하면 그것의 크기는 이것의 코사인 90도가 되죠. 근데 이것이 0이니까요. 이것은 크기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되죠. 0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간의 스칼라 곱은 그 같은 것끼리 곱하면 1이 되고요. 여기처럼 다른 것끼리 곱하면 전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분별로 우리가 스칼라 곱을 표시를 하라고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P는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적을 수 있고 그리고 닷 프로덕트 Q를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전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전개를 해보면 같은 II끼리 살아남고 다른 단위 벡터끼리 곱해지면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은 PX, QX 더하기 PY, QY 더하기 PG, QG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P하고 Q가 같은 벡터라고 하면 전부 이것이 제곱항으로 바뀌어 가지고 결국은 그 벡터 P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칼라 곱의 응용을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P 벡터와 Q 벡터 사이에 낀 각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P.Q는 PQ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를 남기고 좌변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P.Q는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성분별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PQ 나누면 되니까 세타를 쉽게 구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어떤 벡터를 주어진 축으로 투영시키는 값을 구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령 여기 그림처럼 P라는 벡터가 있는데요. 이 P라는 벡터에 이 OL이라는 선이 있는데 그 선분으로 이 P 벡터를 투영을 시키면 투영을 시킨다는 것은 이제 그림자를 만든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수직선을 내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길이를 얼마냐 이걸 구해 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OL을 따라서 Q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크기는 이제 1이 아닌데요. 그럼 P 벡터와 Q 벡터를 서로 닷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되고 이때 P의 코사인 세타를 묶어내고 하면 P의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여기 낀 각이 세타니까 바로 POL이 되죠. POL 그리고 Q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POL이니까 따라서 POL은 Q분의 P.Q가 되죠.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의 크기 성분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식을 자세히 보시면 Q, P.Q고 이것은 P. 하고 Q분의 Q 이렇게도 적을 수 있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Q 벡터를 단위 벡터로 만든 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OL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람다라고 할 때 그 단위 벡터를 구해서 P에다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 되죠. 즉 P에다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의 람다를 딱 곱해주면 그 방향의 성분 POL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닷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즉 그러니까 벡터 곱도 배웠고 그리고 스칼라 곱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PQS라는 세 개의 벡터를 PQ끼리는 벡터 곱을 하고 그 결과는 벡터죠. 그 벡터하고 또 다른 제3의 벡터 사이를 스칼라 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는 스칼라가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스칼라 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칼라가 나오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세 가지 벡터를 가지고 만든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바로 이 스칼라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물체의 그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는 S.P 크로스 Q 이렇게 이제 하면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스파게티 룰로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스파게티 룰에서 IJK 들어가던 자리에 이 S의 성분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 P를 넣고 Q를 넣고 그렇게 구하면 우리가 스파게티 룰에 가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평행육면체 부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순서를 바꾸면 또 음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QS 이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처럼 PQ를 하고 S 또는 QS를 하고 P, QS를 하고 P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전부 다 양수가 나오고요. 거꾸로 돌아가면 이것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거죠. QP를 한 다음 S를 하면 이제 음수가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같은 값이 되겠죠. 네, 이런 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축에 대한 힘의 모멘트를 이제 구해볼 수 있는데요. 가령 A점에 F라는 힘이 달려 있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O점에 생기는 모멘트를 구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MO는 R 벡터 곱하기 F가 되죠. 그래서 나온 결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MO 이 방향입니다. 이 벡터를 특정한 방향, OL 방향의 성분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MO의 성분을 구한다는 것은 수직선을 이렇게 내려서 요걸 구한다는 거죠. 요걸 구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OL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람다를 구해가지고 이 두 개를 닷 프로덕트 하면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MO의 OL 성분은 MO에다가 OL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하면 되고요. 스칼라 곱을 하면 되고요. 따라서 MOL은 람다 그리고 스칼라 프로덕트 스칼라 곱 MO 하면 되니까 MO는 RF니까 R 곱하기 F니까요. 따라서 스파게티 룰에 의하면 제일 윗줄에 람다의 성분을 3개를 적고요. 그 다음에 R 위치 벡터의 성분을 적고 그리고 힘 벡터의 성분을 적은 다음에 스파게티 룰을 적용하면 MOL이 구해진다는 것이죠.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길이가 AAA로 되어 있는 이런 블록에 지금 F점에 지금 P라는 벡터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이 꼭지점을 우리가 O라고 하고 여기를 X축, Y축 이렇게 G축을 세웠다고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점 A에 대한 P의 모멘트입니다. 점 A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시오. MA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A에서 F까지의 이것이 이제 위치 벡터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F 오버 A가 됩니다. RF 오버 A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당연히 AI 빼기 AJ가 됩니다. 단위 벡터가 되면. 그리고 벡터 곱에 P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P의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해서 이 방향 성분과 이 방향 성분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Y는 양수고 이제 K는 음수, Z 방향으로는 음수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곱해서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변 AB에 대한 P의 모멘트 구하랬습니다. 변 AB 이 라인, 그러니까 P의 그 모멘트 MA가 있는데요. 그 MA가 이 AB의 성분을 AB 방향으로 성분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성분을 구할 때는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이 라인이 바로 X 라인하고 평행한 거죠. 따라서 이 방향으로 단위 벡터는 I입니다. I. 따라서 AB 방향으로의 성분은 앞에서 구한 MA에다가 그 스칼라 곱하고 단위 벡터 I를 곱해주면 바로 이것이 AB 방향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AG 방향으로의 성분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AG. 자, A에서 G를 연결하는, 그러면 A에서 G를 연결하는 단위 벡터 람다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의 좌표를 읽고 G의 좌표를 읽은 다음에 G에서 A를 빼면 A에서 G로 가는 벡터가 나오는데요. A에서 G로 가는 벡터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기로 나누면 단위 벡터가 되죠. 이것의 크기는 각각의 제곱하고 루트를 취하면 되는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계산하면 이것이 A에서 G로 가는 단위 벡터 람다가 되고, 따라서 조금 전에 구한 이 MA 이 벡터에 그 스칼라 곱 람다를 하면 바로 AG 선상으로의 성분이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